겨울에는 날도 춥고 또 오늘처럼 흐린 날이 잦은데 그럼 기분이 좀 축 가라앉아서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기가 쉽죠. 이런 걸 두고 흔히 계절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할 경우에 겨울철 우울증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럴 땐 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춥더라도 이 볕을 쬐는 거 일부러라도 활동량을 늘리면 좋다고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햇빛 쨍하니 좋은 날 마치 보약 짓듯이 햇빛 몇 접 지어다가 기분이 축 처질 때마다 한 팩씩 꺼내 먹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한데 내일 오전까지 좀 답답하게 갇혀 있다가 내일 오후에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이게 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몰아내줄 바람이 어서 와주길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제가 앞서 겨울에는 햇빛이 보약이다 이런 말씀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보약 관련 문제를 좀 준비했어요. 흔히 이 계절과 상관없이 이것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건강을 생각해서 이약저약 챙겨 먹기보다는 기본적인 식사만 규칙적으로 잘해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쌀을 중심으로 여러 곡류에 물을 넣어 끓여서 죽보다 되게 지은 걸 일컫습니다. 한식의 기본이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음절인데요. 어제도 한음절 숲이라는 퀴즈를 내드렸는데 오늘도 아주 쉽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이걸 어떻게 지어 먹으면 더 맛있는지 건강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드시는지 이런저런 얘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합의는 불발됐지만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같은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통과된 거고요. 하준이법은 약 2년 만에 통과가 된 겁니다. 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 하준이법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 개정안인데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 그다음에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 그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독도 인근 해상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오늘 오전 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해서 또 추모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31일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제 41일 만에 오늘 이제 연결식이 이제 있은 거고요. 합동 연결식은 소방 항공대원 5명 순직하신 분들입니다.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이제 개최가 됐고 유가족, 그다음에 전현직 소방관, 시민 한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청장으로 엄수가 됐습니다. 대원들에게는 1계급 특진 그리고 이제 훈장이 추서가 됐고요. 네. 유해는 이제 오후에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연결식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게 왜 좀 눈길을 끌었냐 하면 역대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중앙정부 주관 합동 연결식을 찾은 경우라서 그런 겁니다. 네네. 예, 빈소를 찾은 적은 있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이어서 이제 좀 이례적이었고요. 추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고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수도권과 이 충북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행정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도 시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올 겨울 들어서는 이제 처음이고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이제 오후 9시까지입니다. 수도권, 충청권에 이제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을 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지자체들이 비상 저감 조치에 이제 들어간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절 관리제에 따라서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중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나머지 수도권하고 충북 지역에도 다 같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가 되고요. 예.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물론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민간 사업장하고 공사장, 행정기관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이제 시행에 들어갔고요. 석탄발전소 10기도 가동이 정지가 됐고, 41기 경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그런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이런 날은 보건용 마스크 쓰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국민연금 이 수급자의 적정 급여 수준 보장해주기 위해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액 올려주고 있는데 올해 이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 조금 오르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매년 4월부터 반영을 해서 연금 액수를 이제 조정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급자만 다른 연금 수급자들과 달리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꾼 겁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바뀐 거고요. 네. 실제로 이게 이제 조정이 돼서 바뀌는 시기는 이제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 연금액이 올해 말에 발표될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이 되는 거고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공적연금하고도 형평성이 맞춰질 거다 이런 관측입니다. 자, 임업 생산 기능을 높이거나 또 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 지정된 곳이 보전 산지라고 하는데 네. 이곳에서 앞으로 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이제 공포했다라고 산림청에 오늘 이제 밝힌 거고요. 예. 이게 뭐 좀 이제 지정 고시가 다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전 산지에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가 이제 일단 금지가 되고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설치된 산지는 재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점검, 검사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법을 위반했거나 할 경우에는 다 복구를 이제 시키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중간 복구를 마치지 않고는 전력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또 제한을 둔다 그럽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아예 간주를 해버리는 네.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 관련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춘천시장이 이 관용차에 고급 안마 시트 설치해서 논란인데 오늘 또 무리를 예.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 기한이 넘은 차량은 이제 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에 승합차를 아마 이제 교체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가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조금 좋은 사양의 승합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해서 안마 기능이 포함된 1,480만 원짜리를 이제 설치를 또 한 것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또 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시장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 타거나 본 적도 없다. 네. 그런데 10여일 전에 시트 개조 관련 불법 사항이 이제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이미 차량 이용을 거부를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안으로 해서 무리를 빚어서 좀 사과한다라고 시민들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역시 이제 이 부적절한 처사다 뭐 이런 지적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본에서 유래된 걸로 알려진 이 명란의 진짜 발생지가
부산 동구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걸 또 관광 콘텐츠화 하겠다는 계획을 부산 동구가 또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부산 동구가 최근 명란한 동구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랑한 게 아니라 명란한 동구.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동구에 따르면 이게 명태 주산지가 함남 원산인데 이게 부산의 남선 창고에 모인 뒤에 전국으로 유통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부산시 동구에 지금 위치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장소가 뭐 대형마트로 바뀌고 지금 뭐 현재 담장만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는 해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이 근거를 좀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관광 상품을 좀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쉬운 퀴즈 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에 이것 대신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꼭 이걸 먹는데요. 오늘만 예외로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보약이다라는 말 종종 하죠. 건강을 생각해서 뭐 약 챙겨 먹기보다는 기본적인 식사만 규칙적으로 잘해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말인데 이것의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나가는 사이에 9751님이 가족 여행 중에 이 방송 들으면서 문자 보내셨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비행기 연착된다고 문자 받아 우울합니다. 그래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위로받고 싶다면서 노골적으로 커피 쿠폰을 요구하셨는데 잠시만요. 다른 분들 사연도 좀 살펴보고요. 5419님 김장김치에 마른 김 바싹 구워서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오늘도 시사로 지혜를 쌓아봅니다라고 하셨는데 김에다가 이제 뭘 싸서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힌트를 잘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8222 힘 문자 쓰시는 분. 이 힘으로 일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산행하면서 빵이나 밀가루 음식 먹으면 쉽게 에너지 고갈되고 피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 이걸 꼭 챙겨간다고요. 네. 집에서 직접 지어서 가십니까? 아니면 인스턴트를 들고 가십니까? 인스턴트도 이렇게 좀 뭐 전자레인지나 혹은 뭐 남은 거 다 넣어서 이걸 지어 드신대요. 진짜 영양 이거일 것 같은데요. 7079님 목이 간질간질 힘드네요. 콩나물 이거 해서 간장 양념에 슥슥 비벼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0398님 어릴 때 가마솥에 이거 짓고 잔불에 또 그 석쇠 올려놓고 고등어 구워 먹어서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네, 다 맛있는 문자들을 보내오셨어요. 점심 아직 못하신 분들에게 군침 넘어가는 그런 문자들인데요. 자, 일단 한 분만 커피 쿠폰 드리고 싶은데요. 예, 뭐 가족 여행 오늘 비행기 연착되고 뭐 결항되고 안개 때문에 미세먼지와 안개 때문에 그런 소식 많이 접했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피해를 보고 계시는군요. 커피로 위로해드리겠습니다. 9751님 커피 쿠폰 한 잔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또 끝날 때 정답과 함께 또 나머지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은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화면과 함께 게시판 옆에 있는데요. 게시판 통해서 정답과 함께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많이 안 보시네요. 예, 평소에 비해서 좀 숫자가 적어서 여기서 저기 보시는 분 숫자까지 다 나오거든요. 많이 들어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옥 소식 기다리셨죠? 오늘 청주부터 가보겠습니다.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예, 서울은 낮 기온이 아까 1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주 포근해요. 네, 여기도 10도 정도로 포근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어제와 오늘 매우 나쁨 수준으로 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같은 날 더 두툼한 외투 입으신 분들 더 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겨울에 봄꽃을 피우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미선나무 마을 권역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봄꽃을 피우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회원들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 미선나무에 거름을 주거나 가지치기를 하며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칠성면의 한 농원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미선나무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벌써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고 또 SNS를 통해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인 이름이 혹시 미선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예. 생소한 식물입니다. 저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네. 이제 그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이게 이제 열매 모양이 부채를 닮아서 미선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 흰색 개나리 같아요. 생긴 모양은. 네, 맞습니다. 예. 이 봄에 피는 개나리를 닮았다고 해서 흰 개나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꽃잎이 네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개나리와 닮았지만 매혹적인 향기를 갖고 있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또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일종 일송 희귀종입니다. 그래요? 잎보다 먼저 흰색이나 분홍색, 상아색의 꽃을 피운 뒤에 9월쯤에 부채 모양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또 미선나무 자생지는 전국에서 5곳이 있는데 네. 이 중에 3곳이 충북 괴산군에 있습니다. 자생지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을 정도로 멸종위기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귀한 미선나무를 인공 증식을 하며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고 또 겨울철 퇴비를 주고 가꾸고 있습니다. 칠성면 미선나무 마을 권역추진위원회 회원들 얘기 들어보시죠. 네. 네, 지금 마당에 낙엽 쓸고 있어요. 낙엽을 갖다가 미선나무 밑에다가 덮어주면은 미선나무가 엄청 좋아해요. 아, 따뜻해서요? 겨울에? 또 겨울에 이제 너무 얼 때 이게 있음으로써 땅이 푹신해지죠. 나무가 많이 안 굵고 많이 안 커요. 80cm에서 120cm 뿐이 안 큰다고 이제 그 보호가 돼 있어요. 뭐 3m, 4m까지 크는 나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안 커요, 이 나무가. 지금 여기 보시면 꽃나무들이 아주 작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 군데에서 꽃이 막 10송이 이상 펴요. 꽃다발이 돼버리죠, 그냥. 향이 감미롭죠. 미선나무가 하얀 색깔뿐만 아니라 뭐 분홍 미선, 다른 미선 이렇게 여러 색깔이 있어가지고 미선나무도 괴산군의 이제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한겨울에도 햇볕 좋은 날 보면은 꽃눈이 크는 게 이렇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얘는 한겨울에도 날만 따시면은 꽃눈이 차츰차츰 벌어지면은 얼마 전에 기쁜 소식 들었다고 들었어요. 예. 뭐 군에서 응모사업으로 다 미선나무 많이 심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농사 지은 나무 심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주민이나 지자체나 합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네. 이 미선나무 따뜻하라고 이불처럼 낙엽을 네. 덮어주는 그런 정성도 대단한데 네. 앞서 박유정 리포터는 아주 매혹적인 향기라 그랬고 네. 요 지금 인터뷰하신 분은 아주 감미롭다 그랬거든요. 향기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네, 이 맡는 향기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네. 색깔별로 조금 다릅니까? 네, 색깔별로도 좀 다르고요. 모양도 네.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괴산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0년 지역 특화림 조성사업 대상지로 괴산군이 선정이 됐고요. 대상 모델은 미선나무입니다. 네. 이 사업은 지역의 숲을 만들어서 산업자원을 육성하자는 건데요. 괴산군은 성불산 휴양단지와 산마기 옛길, 남산 산림육장에 미선나무를 심어서 지역과 식물을 동시에 알리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대상 지역만 선정된 상태고요. 미선나무를 지원받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네. 괴산군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미선나무를 키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미선나무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사업은 이분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가꾸고 있고 또 이걸 나무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미선나무를 잘라서 안을 들여다보면요. 나이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식물에 비해서 인공 증식이 까다로운데요. 미선나무 마을 권역추진위원회 회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안전하게 증식하는 방법을
사업을 터득을 했고 지금은 집 앞 정원에 미선나무가 가득할 정도로 인공증식 성공 80%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미선나무는 작은 화분에 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앞서 뭐 네. 80에서 120cm. 네. 예. 그래서 칠성면 이 주민들이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서 미선나무에 꽃을 피우게 한 뒤 이 썩은 나뭇가지에 미선나무 가지를 돌돌 말아 생명을 불어넣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네, 이런 주민들의 재배 실력을 동원을 해서 미선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괴산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우창희 팀장 얘기 들어보시죠. 네. 이제 미선나무가 상징 꽃이에요, 괴산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괴산군 내 많은 지역에 미선나무가 식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요 관광지, 휴양림이라든가 남산 산림욕장이라든가 산막이 옛길 같은 주요 관광지에 식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미선나무를 볼 수 있도록 또 자원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미선나무 이제 지역 특화 주림 사업 이외에도 관내 공안지라든가 유휴 토지 이런 쪽의 부분을 이제 계속 넓혀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이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같은 거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미선나무로 선정하고 그것도 이제 지역 관내 주민들한테 미선나무 보급도 하고 이제 도시 근교권의 도시난 미선나무의 식재 사업 그리고 이런 지역 특화린 사업 등 이제 미선나무가 보급되는 사업을 많이 펼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조성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괴산군에 있는 4개 지역에서 미선나무 숲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곳은 방금 들으셨던 괴산군의 유명 관광단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매년 미선나무 축제를 열고 있는 칠성면의 한 농원입니다. 네. 지금도 성격이 급한 몇 개의 꽃 열매가 따뜻한 햇살에 피어나곤 하는데요. 그래요? 네, 3월이 되면 더욱 많은 미선나무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약하며 미선나무가 만개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의 변함없는 노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같이 영상의 포근한 날씨 계속 이어지면 미선나무 꽃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이렇게 가득한 걸 보고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선나무 숲이 우거진 괴산군 내 관광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또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일궈내는 숲일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동으로 가볼까요?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안동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안동은 10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날씨는 맑은 편이지만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면서 마스크 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인구 유입, 특히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죠. 이 경상북도에선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정착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 오늘 이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글쎄요, 뭐 청년 부부라고 해서 창업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 자금이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업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의 문화나 특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창작 활동으로 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접목된 분야로 제안을 뒀고요. 경북도 내 지역의 창업이나 창직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이 091 기준 이전에 1년 이상 경북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기 10개 팀 20명이 선발됐고요. 이분들은 6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경북 지역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역에서 정착해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분들 제가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먼저 안동 벽화마을과 연계한 그림 책방과 카페를 운영하면서 마을에 정착한 조민영 대표부터 만나보시죠. 네. 신발이 젖어가. 네, 어서 오세요. 야, 신발 젖어가 이상 발이 싫었다. 네, 들어오세요. 우리 자주 와요. 요 커피 먹으러도 자주 오고 모임이 또 있고 잠자리 사자이. 여기 사랑방이네요. 예, 사랑방이래. 이래 반가워해주고. 젊은 아이면 우리 이 동네 그래 안 되니든. 청년들이 여기 들어옴으로써 어머니 어때요? 좋지. 아이고 좋아. 이제- 나도 할머니 가지랬는데 애들이 우는 소리도 듣고 초등학교도 살았고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뭐
뭐 드시겠어요? 커피 드릴까요? 우리 사장님 우리는 나 먹는 건 알지요? 예, 그럼 알지요. 나는 대추차 할머니 대추차 드셔야지. 준비해드릴게요, 그럼. 우유 탔는 거예요. 예. 할머님들이 드시는 음료가 다 달라요. 취향도 다 이미 알고 계시네요. 어느 정도 설탕의 양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우유를 넣은 커피를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우유가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할머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 1기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으로 조그마한 카페와 그림책방을 하면서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마을의 이야기도 의견을 나누고, 주민들이 저희 카페에 모여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요. 사업이 되게 파격적이거든요. 특히나 젊은 부부들이 무언가 하나에 집중해서 도전해 볼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청년 부부들도 좋고 또 네.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뭔가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활기도 느껴지고 사람 사는 마을 같다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뭐 이미 순이 할매, 덕자 할매 등 이웃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랑방처럼 이곳을 드나들고 있었는데요. 예. 서로 안부를 챙기는 건 물론이고 마을 이야기 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주민들과 하나 되고 있었습니다. 예, 일석삼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곳 위에 또 다른 형태로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요. 예. 영양에서 식당을 오픈한 젊은 부부입니다. 한번 예. 만나보시죠. 어수리 돌설정식 3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양에서 특산물 어수리나무를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재경, 이상수 부부입니다. 원래 저희가 그 수도권 쪽에서 살다가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 2명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그 생활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기촌을 생각을 하던 찰나에 검색을 하다가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사실 저희 둘이서 이렇게 규모가 큰 식당을 처음부터 창업하기는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골로 이사 오면서 아이 교육 문제도 엄청 신경이 쓰였고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아요. 도시만큼 많지는 않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렇지도 않고요. 아이들 돌봄도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녁 장사를 할 때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도 있고 지역 자체에서 지원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일기라고 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잘 정착하시는 것 같고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또 지역 주민들 고용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 2기를 모집 중에 있는데요. 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과 창직으로 이어져 고령화된 지역에 젊음의 열기와 에너지를 듬뿍 불어넣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봉원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손명희 씨. 어릴 때 엄마가 이거에 넣어주는 콩이 그렇게 먹기 싫더라고요. 매번 콩만 골라냈는데 자취생활 18년째 엄마가 해주던 그것이 너무 그립다고요. 또 엄마표 된장찌개까지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3004님 은퇴 후 통영에 와서 하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여기에 보리를 넣어서 먹고 계시다고요. 2055님 누룽지 만들어 먹고 있어요. 회식 때 아무리 잘 먹어도 이건 꼭 먹습니다 하셨고 0942님 반차 쓰고 병원 다녀온 길에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수육용 돼지고기를 사서 집에 가는데 역시 이거 먹어야 힘이 나죠. 김치에 싸 먹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예, 오늘 이렇게 먹는 얘기만 쭉 소개해드리니까 저도 자꾸 입에 침이 고이는데 7784님 친구가 몸살로 입맛이 없다고 해요. 이게 보약인데 따뜻한 한 그릇 대접해 얼른 친구가 완쾌됐으면 좋겠다고요. 5892님은 평소에는 오곡 이것을 먹는데 방송 들으니까 오늘 저녁 구수한 흰쌀 이거에서 김치와 함께 먹어야겠습니다. 또 최근에 김장 담그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겉절이도 좀 맛있지 않습니까? 밥 위에 척척 얹어서 드시는. 예. 어쨌든 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떡하죠? 어쨌든 제가 문자들 여러분 소개해 주셨는데요. 먼저 손명희 씨 2055 0942 3927 쓰시는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약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제가 좀 전에 실수로 나와버렸어요. 답이
모르고 지나셨다면 다행이고요. 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5분 됐어요. 미세먼지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니 초미세먼지의 경우 평상시에 4배가량이나 되는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세제곱미터당 108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 또 우리나라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 나타나고 있어서 미세먼지 상황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를 기해서 경기도 남부 지역과 인천의 영종 지역, 강화도 지역, 충청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수도권 지역과 더불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 부산의 서부 지역은 지금 초미세먼지가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 인천의 서부와 동남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함께 발효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대기 정체와 함께 중국 쪽에서 더 미세먼지가 날아들 것으로 보여서 탁한 대기질이 예상되고 있고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풍이 불면서 이 미세먼지를 차츰 날려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쯤 돼야 보통 수준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날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밤부터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도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충청남도와 함께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북도와 전라도, 경상북도 서부 내륙 지역도 비 예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5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풍이 불면서 구름도 날려주고 미세먼지도 날려주면서 모레는 하늘도 더욱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은 꽤나 포근한데요. 낮 기온이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금 10.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강릉 14도, 부산 제주 17도 등으로 기온이 꽤 오르겠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모레 아침에는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7도, 습도 67%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윤지수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낮 시간 도로 정체는 작업 구간과 돌발 구간 중심으로 길어져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괴산 나들목 진출램프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진출램프 전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전 연풍 나들목이나 이후 충주 나들목을 이용해 시내 쪽으로 빠져나가셔야겠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현풍분기점 부근으로 작업 여파받아 3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여전히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더 가서 평촌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하고요. 다시 판교분기점 부근에서도 정체 늘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은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 꾸준히 많습니다. 이후 하남분기점에서 서하남 사이 6km 구간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더 가서도 성남에서 판교분기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창리 발사장에서 진행된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현지 시간 11일 열리게 되면 한국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비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관련 문건을 전달하거나 돌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사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1심에서 계류 중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전 입사자에게만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사업이 공정한 경쟁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게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 노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이 이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얘기네요. 네, 신암 뉴타운 사업은 동대구 인근 신암동 일대의 노후된 주거단지를 뉴타운으로 개발한 사업인데요. 네. 대구시가 지정한 재정비 촉진 사업 구역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주택 경기 침체와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동대구 역세권 개발과 맞물리면서 2010년 최대 규모 사업구역 중 한 곳인 1구역이 사업 승인 인가를 받으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총 면적 76만 6,700여 제곱미터로 현재 6개 구역 6,790여 세대가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4개 구역에서도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총 면적이 앞서 76만 6,710여 제곱미터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암 뉴타운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대구 고법이 공군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신암 뉴타운 사업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예. 재판부는 비행 안전구역 안 건축물 고도 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구 동구청이 신암 뉴타운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 것은 무효라면서 특히 고도 제한 높이인 45m를 초과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법원에서 이제 공군 측 편을 들어준 건데 그러면 당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이 재개발 조합 측의 피해가 좀 불가피해지겠어요? 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신암 뉴타운 사업 1구역과 인근의 동자 공인지구 등 이 두 지역은 설계 변경과 이에 따른 세대수 감소는 물론 전체 공사 기간도 길어지는 등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현재 해당 지역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500만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재개발 조합당 수백억 원의 손실은 물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공군은 일찍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단은 이 재개발하면서 그 설계 변경도 같이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지금 항소심 결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의 일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2월 공군은 동구청을 상대로 신암 뉴타운 일부와 인근 재개발 지구에 내준 사업 시행 인가가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의 높이가 군사기지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을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법적 공방의 주된 쟁점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 기준이 지표면을 어디로 보느냐였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앞서 고도 제한 높이 45m 초과해서 공동주택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군 편을 손을 들어줬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표면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여기에서 지금 법원과 지금 이게 공군과 동구청의 지금 이의가 나오는 부분인 건데요. 네. 앞서 이제 고도 제한 부분을 결정을 할 때 동구청이 임의로 이 고도 제한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공군과 사업 승인을 내주기 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 협의를 할 때 과정에서 공군과 동구청이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냥 땅에서 짓는 게 아니라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때 땅을 성토 작업, 그래서 땅을 고르게 한 작업을 한 이후에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 승인을 내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 승인을 내주고 난 뒤에 네. 이후에 공군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합의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왜 이걸 또 갑자기 이걸 문제를 삼고 나오는 겁니까? 공군 측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군의 입장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사업 시행 전 원래 지표면 높이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토 작업 전에 지표면으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공군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토 이후에 할 경우 성토를 하면서 땅을 일부러 높이 쌓아서 지하층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여지가 있다면서 아하. 성토 위의 높이를 기준으로 동의 의견을 내준 담당자를 징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다 인가 받은 구역이잖아요. 1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1구역은 사업 승인이 나간 상태였고요. 동구청도 행정신뢰 보호 차원에서 시제 명령이 어렵다고 나오자 공군은 절대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예. 1심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지자체의 행정기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고 네.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다시 공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 조합이랑 동구청이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이 또 기다려지는데 네. 이 공군 측의 이 고도제한 주장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두 가지 이제 사업지가 두 곳인데요. 네. 한 곳 같은 경우는 2016년 사업 승인을 받은 신암 1구역의 경우는 승인 다음 해에 공군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서 설계 변경을 동시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네.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문제는 예. 그 인근에 있는 동자 공유지구 같은 경우는 전혀 준비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 탓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 철거가 60% 이상 진행됐고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이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 4월에서 5월쯤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네.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사업 지원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른 피해들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겠군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남일보의 노인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갈 곳이 인천이네요. 뭐 너무 가까워서 되레 자주 못 가는 곳일 수도 있는데 인천에서 어떤 예술가와 또 어떤 예술적인 공간을 좀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네네, 인천에 아주 그 특별한 그 예술적 영감을 준 그 공간이 있는데요. 그 다름 아닌 지하철 1호선의 맨 끝에 인천역이 있습니다. 내리면은 바로 마주 보이는 곳이 차이나타운이에요. 네. 예, 그 차이나타운이 바로 예술적인 영감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거든요. 예. 아, 그래요? 중국 음식 먹으러도 가지만 네. 저는 모처럼 그곳에 가서 또 파스타를 먹어봤어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근데 하여튼 예. 뭐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되는 곳 아닙니까? 인천의 차이나타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 거리의 체험을 고스란히 소설로 쓴 작가가 계신데 네. 바로 그 소설가 오정희 선생이세요. 그 중국인 거리라는 유명한 그 단편 소설의 무대. 그러니까 바로 네. 이 차이나타운입니다. 단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낭송이 아니라 이제 소설을 좀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말씀 나온 김에 그 단편 소설 뭐 중편, 단편 뭐 이렇게 있는데 예. 단편 소설은 원고지 한 80매 분량. 아하. 예. 중편은 한 250매, 300매, 뭐 300, 400매까지. 네. 예, 장편은 800매, 900매, 뭐 1000매까지 이상 그 되는데. 이상, 800매 이상. 예, 또 그 사이에 또 경장편도 있고 이렇게 소설이 나눠집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인 거리는 단편 소설입니다. 예. 요즘 또 스마트 소설이라고 해서 아주 더 짧은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원고지 한 2, 30매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소설들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자, 오정희 작가의 어린 시절의 추억, 이 중국인 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떤 문장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그 중국인 거리라고 하는 소설의 그 첫 문장, 첫 대목부터 한번 낭독을 제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중국인 거리 오정희. 시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항만의 끝에 이르러서야 잘렸다. 석탄을 싣고 온 화차는 자칫 바다에 빠뜨릴 듯한 머리를 위태롭게 사리며 깜짝 놀라 멎고
그 서슬에 밑구멍으로 주르르 석탄가루를 흘려보냈다. 집에 가봐야 노루꼬리만큼 짧다는 겨울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둔 채로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공장에 갔다. 제분공장 볕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안에 털어놓고는 다시 걸었다. 오롤이 흩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히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줄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도 궁금한데요. 어쨌든 그렇죠. 작가의 어린 시절에는 이 차이나타운으로 석탄 실은 철도가 지나다녔고 또 주변에 이제 제분 공장도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장 소설로 읽힐 수도 있는 이 소설은 6.25 전란 직후 그 10살 무렵 이 작가의 어린 시절 그 이야기인데요. 네. 아버지가 그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이 시골에서 이사를 옵니다. 밤새 이제 화물 트럭을 타고 이제 이사를 오는데, 그러니까 이 여기가 아주 그 가보시면 이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언덕백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고바위 사이로 이렇게 이 집들이 이렇게 네. 붙어 이렇게 양옆으로 마주보고 있죠. 예. 그 옛날에는 그 2층의 목조 주택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단이 쭉 있어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메가더 장군 동상도 있고 뭐 자유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중국 낯선 사람들이 살던 집의 형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네. 네. 문장을 좀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 그러시죠. 다른 문장을 한번 만나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인들의 그 어떤 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묘사가 돼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제가 또 낭독해 보겠습니다. 푸주간에 잇대어 후추나 흑설탕, 근으로 달아주는 중국차 따위를 파는 잡화점이 있었다. 이 거리에 있는 단 하나의 중국인 가게였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가끔 돼지고기를 사러 푸주간에 갈 뿐 잡화점에는 가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옷이나 신발에 다는 장식용 구슬, 염색 물감, 폭죽놀이에 쓰이는 화약 따위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햇빛이 밝은 날에도 한쪽 덧문만 열린 가게는 어둡고 먼지가 낀 듯 침침했다. 그러나 저녁 무렵이 되면 바구니를 팔에 건 중국인들이 모여들었다. 뒤통수에 쇠똥처럼 바짝 말아붙인 머리를 조금씩 흔들며 엄청나게 두꺼운 귓볼에 은고리를 달고 전족한 발을 뒤뚱거리며 여자들은 여러 갈래로 난 길을 통해 마치 땅거미처럼 스름스름 중국인 거리를 향했다. 뭐 한 거진 80년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 거리 묘사를 정말 잘했는데요. 그렇죠. 중국인들은 이렇게 저녁 무렵이면은 바구니를 팔에 걸고 이렇게 모여들었나 봐요. 네, 뭔가를 아마 팔으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 전족한 발, 그 중국 여자들이 발이 작잖아요. 네, 예. 전족을 하죠. 그러게요. 그 뒤뚱거리면서 마치 땅거미처럼 스름스름 중국인 거리로 향했다는 묘사가 아주 찰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이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 뭐 잘 읽으셨는데요. 네. 그 오정희 작가는 그 문체 반정의 여제 뭐 이런 별명으로 불리셨어요. 예. 그 특유의 그 섬세한 묘사력 또 탁월한 수사학 일가를 이룬 그런 네. 그 대문장가인데
47년 춘천생이세요. 네. 그런데 6.25 전란 직후인 1956년경에 이제 이곳 중국인 거리로 이사를 왔고 네.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떤 소녀가 나중에 이제 서라벌 예대라고 그 관촌수필의 뭐 이문구라든지 객주의 김주영, 마당 깊은 집의 김원일, 예. 뭐 한승원, 유현종, 뭐 난장이가 써올린 또 작은 공의 그 조세희 선생 이런 분들과 함께 김동리 선생으로부터 이 소설을 배웁니다. 네. 나중에 대작가가 되죠. 많은 분들이 이 오정희 선생의 이 문장을 필사하면서 아하. 예 이렇게 문장을 배우셨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 묘사를 잘한다는 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럽거든요. 네. 저도 좀 필사를 하면 그렇게 좀 거리나 이런 뭐 사람 모습이나 주변의 그런 묘사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 예, 싶기도 하지만. 오정희 선생의 문장이 예. 좀 그런 문장 훈련에 그래요. 예, 아주 그 좋은 교과서라고 기억해둬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이 정도 되면 이 차이나타운에 오정희 문학관 이런 거 좀 하나 만들어놔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거기서 한 10분 거리에 예. 한국 근대문학관이 들어서 있어요. 네. 그래요. 1893년이 인천항 그 개항인데 이때로부터 1910년까지의 근대 계몽기 문학, 그다음에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기 문학에 그 이르는 동안에 그 문학의 역사를 각종 자료와 함께 보실 수 있는,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네. 위치를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 그게 인천역에서 내리면 바로 정면에 차이나타운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갑니다. 쭉 걸어가다 보면은 그 왼쪽에 한국 근대문학관이 나타납니다. 아. 유리벽면에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시가 예. 이렇게 써 있죠. 찾긴 쉽네요. 찾긴 쉽습니다. 예. 네.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서 이 오정희 소설가 오정희 작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밥입니다. 예, 밥 정말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저 때문에 또 답을 많이 보내셨다고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윤용진 씨 쌀을 물에 미리 불린 다음에 밥을 할 때 쾌속 모드로 지어야 한다는 거. 보통 모드는 쌀을 불리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불린 쌀로 지을 경우 좀 질게 돼서 맛이 없다고 하네요. 미리 불려서 쾌속 모드로, 그러니까 그 전기밥솥에 밥을 지을 경우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윤용진 씨하고 8415-0970 쓰시는 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옵니다. 이규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김용균 1주기 여전히 방치된 위험의 외주화 라는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